연소 이렇게 제트 엔진 연료 노즐이 엔진 내부 연소실 앞쪽에 위치해서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이렇게 분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가는데요. 이 노즐은 연소실 내부 연료를 미세한 안개 형태로 뿜어줘 압축기에서 보내는 고압간 공기가 섞여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그래서 뭐 그 연료 자체에다 미리 이렇게 공기를 섞어주거나 수소산소 섞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스를 섞어주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주항공 시대에도 할수 있고 분말 형태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액상으로 만든 가스. 이건 이제 우라늄 발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라늄, 토륨 이렇게 원자력 발전. 그래서 모듈 단위로 해서 이렇게 물을 5개 물통을 끓여가지고 막대 형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가스나 분말 형태로 하면 되지. 이렇게 입자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듈 단위로 5개, 10개 끓여서 큰 탱크로 옮겨서 증기 발전하자. 석탄, 석유, 가스 발전할 때도 석유를 끓일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데 어디에도 모듈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집엔 난방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해서 금속을 넣고 돌 넣고 이렇게 돌가루 넣은 금속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순환을 시키거나 이게 여름에는 이렇게 수돗물 연결하거나 압축계 냉매 방식으로 차갑게 해서 냉방기로 돌려주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그래서 뭐 이렇게 샤워실에서 압축계 냉매 방식이든 멀대 방식이 이렇게 차가운 물에 해서 샤워하는 그런 장치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은 샤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이렇게 시원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일 수 있습니다. 엔진 내부에 연소실이 이제 앞에 연료 노즐이 있는데 연료 노즐을 하나 둘셋 앞에다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위에서 이렇게 연료 노즐을 해서 여러 군데서 뿜어주면 거기서 이렇게 착화가 되잖아요. 착화가 되면은 오히려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엔진 파워가 세질 것 같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노즐에서 이렇게 분사해주면 거기서 이렇게 불이 자꾸 딱 붙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방향이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된다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이 확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현상을 사각으로 그렇게 막아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주니까 아니면 여기서 강한 바람을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면 뜨거운 공기를 넣어주는데 뜨거운 이렇게 불을 내주기 위해서 이 연료 노즐을 여러 군데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오래 써도 이제 노즐이 이상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약간 유선형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쏘면은 열이 앞쪽으로 압축하면서 나가는 현상이 제트 엔진에게 추진력이 엄청 세질 거다. 가로 세로로 이렇게 금속을 배치를 해가지고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장갑차도 만들거나 아니면 비행체 여러 겹으로 할 수 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금속은 가스 탱크의 모습이 보일러 탱크 이런 데도 뭐 탱크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연소실로 압축 이렇게 연소실을 갖다가 압력을 넣는 이런 기술로도 이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연소실에 이렇게 압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열이 이제 보통 보면 열이 견딜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터빈 블레이드다 그러면 이게 얇아서 그래요. 얇아서 이게 깡통처럼 생긴 거 이렇게 그래 얇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두꺼우면 앞으로 쏴주는 힘이 세지는데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쏴주는 힘이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소실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것이 융합열이 생긴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융합열. 저는 거기 연소실 내부를 회전 구조. 이렇게 넓고 중간 좁고 좀 회전 구조, 스크류 구조를 호신 총신에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호신 총신에도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디구를 넣어줄 수 있다. 그럼 연소실도 제트 엔진 연소실도 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밴딩식으로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줘 갖고 압력을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호신 총신에도 그러고 이렇게 철근 같은 데도 이런 데도 대남 매듭 구조 마디구를 두툼한다고 내중 구조로 갖거나 농사의 아연 강판이었다 하수도관, 오수도관이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압력을 견디는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유리석용 고든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여기도 회전 구조를 안에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상속거리를 멀리 이렇게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진력이 문제인데 제트 엔진도 그렇게 만들지 않은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여기서 램제트나 스크림제트처럼 외부 기류를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안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 가지고
따라서 이렇게 추진력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류를 따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램제트, 스크림제트 엔진이 아니더라도 그 기류만 공급하면 되니까, 또는 비행체 밑바닥에도 기류를 공급해서 사선으로 내뿜거나, 그래서 그 세 가지 자기 힘으로 날지 않고 기류를 푸고 움직이는 걸 따라서 연료를 줄이는 이런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연료 밑바닥 자체를 갖다가 약간 이렇게 칸막이처럼 약간 만들어서 양력을 만들어주고 바람이 뒤로 추진하는 구조도 만들어주고 미끌거리게 만들기 위해서 마찰 연료에서 손상이 되지 않게 해줘야 되고 약간 두텁게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기술도 수송기 같은 데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송기 같은 데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무게를 들어 올려주거나 이런 것도, 그래서 반대방향으로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송기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작은 프로펠러 정도면 무게 들어 올려주는 정도가 되겠죠. 수송기 같은 데, 드론 같은 데 이런 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비행체도 가능하다. 수직이 착륙할 때.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선 분사,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키트 방식으로 달아놔요. 사선 분사, 사선 프로펠러, 사선으로 가변할 수도 있고, 사선으로 압축 공기를 회전해서 내뿜어가지고 비행체나 배 같은데 밑바닥에서 들어올려주는, 사선으로 배 같은데도 이렇게 딱 프로펠러가 배치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각도를 조절해 갖고 프로펠러 이렇게 해서 방향타로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조절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 서로 프로펠러 차이가 앞에 나가는 것은 크고 뒤에 가운데 건 좀 작고 뒤에 것은 이렇게 또 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